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의 이현조 변호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저희 팀이 실제로 관리단 집회부터 법률 자문을 수행했던 집합 건물에서 발생한 소송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사례는 경기도 시흥시 소재한 땡땡 쇼핑몰에서 관리단과 관리업체 사이에 체결된 위탁관리 계약의 법적 효력을 두고 발생한 분쟁입니다. 사례 요약된 내용은 이러하고요. 승소 가처분 결정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지원에서 진행된 가처분 소송이었습니다.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이었고요. 신청인 채권자로는 관리단과 관리인이 들어가 있었고, 채무자는 건물 관리를 했던 관리업체였습니다. 주문을 보시면 채무자는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의 입주자 등에게 관리비, 주차요금 부과, 징수, 업무 등 관리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관리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채권자들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문서를 인도해라. 이런 명령을 위반할 때에는 1일당 10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라 라는 내용의 주문이 나왔습니다. 이번 사례의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김땡땡이란 사람은 2020년 3월경 관리단 집회를 통해서 이 사건 쇼핑몰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후 2020년 8월경 관리단 임원들과 함께 임원회의 결의를 통해서 채무자 땡땡땡땡 주식회사와 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김땡땡은 2023년 12월경에는 관리단 임원회의 결의를 해서 채무자 주식회사와 용역계약을 갱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채권자 정땡땡과 구분 소유자들은 저희 이현조 변호사팀과 함께 24년 7월 8일에 관리단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집회에서 채권자 정땡땡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채권자 정땡땡은 관리인이 된 이후에 관리단을 대표해서 24년 8월경에 채무자 주식회사에게 관리 용역계약을 해지하고 관리비 징수를 위한 근거자료 등을 제공해라, 인수인계에 협조해라, 이런 취지의 내용 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채무자 땡땡땡땡 주식회사는 23년에 갱신된 계약을 근거로 이 사건 쇼핑몰에 대한 관리 업무를 계속할 것이라고 하면서 인수인계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채무자 땡땡땡땡 주식회사는 채권자 관리단에게 자신들이 계속 관리비를 징수하겠다, 그러니까 관리단은 관리비를 부과 징수하지 마라, 이런 요청까지 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을 한번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전 관리인이었던 김땡땡이 20년 8월 관리단 임원 회의를 통해서 채무자 주식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 적법하고 유효한지가 첫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20년 3월 김땡땡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던 그 관리단 집회의 4호 안건은 관리방법 변경건이었는데요. 이런 관리방법 변경건이 관리용역계약 체결에 대한 적법한 관리단 집회 결의라고 볼 수 있느냐, 이것이 두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관리인 지위에 있었던 김땡땡이 22년 4월경 임기가 만료되었는데, 임기가 만료된 이후 23년 10월에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서 채무자 주식회사와 용역계약을 갱신한 것이 또 적법한지 유효한지가 세 번째 쟁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20년 8월 8일자 관리 용역계약이 적법하다는 전제하에 계약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하는 그런 내용의 규정이 그 계약서 안에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 용역계약이 적법하다면 계약기간 자동갱신 조항에 따라서 용역계약이 법적으로 자동 연장되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이것이 이제 네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적법하게 관리단 집회를 통해서 관리인으로 선임된 채권자 정땡땡과 구분 소유자들은 관리업체 교체를 해서 관리비를 낮추고 건물 관리를 정상화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주식회사는 이전 관리인과 체결한 관리 용역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면서 인수인계를 거부하고 관리비 징수 업무까지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꼬여버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저희 변호사들은 채무자 주식회사를 상대로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을 제기했습니다. 가처분 소송 과정에서 저희 이현조 변호사 팀은 채무자 주식회사와의 관리 용역 계약이 효력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다각도로 노력을 했는데요. 저희 노력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20년 8월 8일자 채무자 주식회사와 관리단 사이에 체결된 용역 계약이 적법 유효한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쟁점에 관해서 저희 변호사들은 첫 번째로 관리 용역 계약 체결 당시에
적법한 관리단 집회 결의가 없었고 그래서 해당 계약이 무효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두 번째로 20년 3월 관리단 집회에서 4호 의안으로 관리방법 변경건이 상정 의결되었지만 이 안건 의결이 관리용역 계약 체결에 대한 적법한 관리단 집회 결의라고 볼 수 없다 이런 주장도 같이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저희 이현조 변호사팀의 주장을 모두 인용해서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밑줄 그은 부분을 중심으로 보시면 채권자 관리단과 채무자 사이에 체결된 관리 용역 계약은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다. 즉 채무자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 용역을 수행할 권한이 없다. 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 근거로 다음 밑줄을 보시면요. 관리 용역 계약과 같은 관리업체 선정은 공용부분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규정에 따라 앞서 살펴본 집합건물법 규정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집합건물법 규정에 따라서 관리단 집회 결의가 필요한데 채무자는 김땡땡이 채무자와 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에 관한 관리단 집회 결의를 거쳤음을 소명을 하지 못했다. 채무자 주식회사는 관리단 집회 결의안 4호 의안 그리고 5호 의안에 용역계약 체결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방법 변경건 4호 의안 관리방법 변경건을 봐도 그리고 제5호 의안 집합건물법 2조 4호의 공용부분 사용관리 및 운영동의건 이 안건의 내용을 봐도 관리업체와의 용역계약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재판부는 20년 8월경 체결된 관리용역계약이 무효라고 본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쟁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이전 관리인이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 23년 12월경 관리단 임원회의 결의만 거쳐서 채무자 주식회사와 용역계약을 갱신하였는데 이것이 적법 유효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 부분 쟁점에 관해서 저희 변호사들은 23년 12월경 용역계약을 갱신할 당시에 이전 관리인이었던 김땡땡의 임기가 이미 지난 상태였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인의 지위가 없었던 것이고 임기가 지난 상황에서 적법한 관리인 선임 절차 없이 해당 계약을 갱신해야만 하는 그런 급박한 필요가 없어서 그 임기 지난 관리인에게 용역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하였는데요. 재판부는 또 이런 주장을 모두 인용을 해서 이 사건 관리 용역 계약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이 쟁점에 대해서 재판부 판시 부분을 보면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23년 12월 1일경 관리 용역 계약 체결 당시 이미 임기가 만료된 상태인 김땡땡에게 채권자 관리단을 위해 관리 용역 계약 체결에 관한 업무 수행권을 인정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나 필요가 있었다고 볼 사정도 찾기 어렵다. 그런 업무 수행권이 없는 자가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다. 이렇게 판단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세 번째 쟁점은 20년 8월 8일자 관리 용역 계약상의 계약기간 자동 연장 조항에 따라서 계약이 자동 연장되었다고 보아야 하는지였습니다. 이 부분 쟁점에 대해서 저희 변호사들은 20년 8월에 그 체결한 계약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계약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하는 조항은 공용부분 관리에 관한 관리단 집회의 권한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이어서 무효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재판부는 또 이런 저희 변호사들의 주장을 모두 수용을 해서 동일한 취지로 판시를 하였습니다. 네, 해당 부분 내용을 보면요. 설사 20년 8월 8일자 용역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위 자동 연장 조항은 양 당사자의 적극적인 재계약 거절 또는 계약 내용 변경의 서면 통지가 없는 한 자동으로 연장하도록 되어 있고 자동 연장 시에 적용되는 계약 기간을 규정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자동 연장의 횟수도 무제한으로 두고 있는데 자동 연장 조항은 집합건물 공용 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관리단 집회가 가지는 고유한 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새롭게 선출된 관리인이 관리인으로서의 업무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방해했던 관리업체가 있었고 이 관리업체를 상대로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 가처분 결정문은 비슷한 종류의 판결들에 비해서 두 가지 법리적인 부분에서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번 사례에서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인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는 용역계약 체결과 같은 공용부분 관리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보았던 부분입니다. 즉 용역계약 체결에 관한 업무 수행권을 인정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 그런
필요가 있어야만 임기진행 관리인에게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예외적인 권한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인데요. 많은 관리인들이 임기가 지나더라도 민법상 긴급사무 처리 권한에 기해서 새로운 관리인이 선출될 때까지 관리인으로서의 업무 수행이 똑같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이번 사례에서 판단한 것처럼 예외적으로 그 업무 수행에 급박한 사정이나 필요가 있을 때에만 그 해당 업무에 대한 권한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적인 부분은 이번 사례에서 재판부는 관리단과 위탁관리회사 사이에 체결된 그 위탁관리 계약서에 계약기간 자동 연장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동 연장 조항만으로 곧바로 계약이 갱신되는 것은 아니다. 즉 관리단 집회 결의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관리인이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결정되어야 하는 공용부문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관리단 집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법률행위를 하면 그 법률행위는 효력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많은 용역회사들은 계약서상의 자동갱신, 자동연장 조항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관리단에게 계약의 유지를 강요하는 사례가 사실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관리단 집회 결의 없이 계약서상의 그런 자동 연장, 자동 갱신 조항에 따라서 용역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된다고 보면 결과적으로 관리단 집회 결의 없이 관리인이 공용부문 관리에 관한 법률 행위를 독단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용인할 수 없다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 법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례에서 재판부는 자동 연장 조항은 집합건물 공용부문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관리단 집회가 가지는 고유한 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봐서 그 자동 연장 조항이 무효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관리업체와의 계약 해지 문제로 법률적 분쟁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